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몸이 너무 아픈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핑 돌고 식사 후에는 울렁거리고 어깨도 뻐근하고 머리는 멍해서 집중도 잘 안 되시나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설명해도 꾀병 아니냐는 소리도 듣고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정신과 약을 먹으라고 권유받고 복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자율신경계통의 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1년 약 10,000명에서 2021년에는 20,000명으로 10년 새에 무려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과 원인, 치료 방법, 댁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지압 혈자리, 스트레칭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셨으면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선 자율신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다고요? 영어로는 오토노믹 널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자동 운전 시스템입니다.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땀, 혈압을 24시간 알아서 조절해주는 시스템으로 정반대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시키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엔진을 빠르게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공을 수축해서 시야를 확보해주고요. 심박수를 늘려서 더 많은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게 하고, 기도를 확장해서 호흡량이 증가되게 하고요.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 상승으로 중요한 장기에 더 많은 혈류를 공급하게 하고, 포도당 분비를 촉진해서 에너지 공급을 극대화하죠. 또 위장 운동은 억제해서 소화보다는 생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긴장도와 집중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즉,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달리거나 싸울 수 있도록 몸을 풀가동하는 모드입니다. 부교감신경은요, 교감신경과는 반대로 몸을 안정시켜주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교감신경이 가속 페달이라면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천천히 멈추고 엔진을 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공을 확대해서 눈을 편안하게 열고 휴식 모드로 만들고요. 심박수는 떨어뜨려서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안정되게 하고, 기도를 수축해서 호흡이 잔잔해지게 하고요. 위산 분비와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는 원활해지죠. 또 포도당 분비를 억제해서 에너지를 비축 모드로 가져가게 하고, 방광을 수축해서 배설 기능을 활성화하고 성 기능을 조절해서 생식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즉, 식사 후나 잠잘 때처럼 몸이 휴식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안정 모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요, 원래 상황에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의 평형처럼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심하게 출렁거리거나 균형이 깨져서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은 한 가지 증상만 두드러지기보다는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연쇄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한두 가지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군에서 5가지가 넘어간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신경계 증상으로는 초조함,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편두통, 어지럼증이나 이명 증상이 나타나고요. 순환기계 증상으로는 가슴 두근거림, 호흡 불안정, 기립성 저혈압, 식은땀이나 수족냉증이 잘 나타나고, 소화기계 증상은요,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무력증과 잦은 체기와 같은 증상, 한의학적으로는 담적병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골격계 증상으로는 근육이 떨리거나 어깨가 결리는 경직 증상, 어깨나 날개뼈 부위 원인머리를 통증, 하지 불안 증후군이 들어가고요. 비뇨 생식기계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 소변을 보는 야간뇨,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심한 생리통,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저하를 포괄하고요. 피부 증상으로는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증, 스트레스성 탈모, 지루성 피부염이나 콜린성 두드러기, 창백한, 안색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에 해당하시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은요, 우선 경락 기능 검사와 자율신경 균형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 상담과 진맥 진찰을 통해서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유형은요,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간기울결은 간의 기운이 막혀서 나타나는 건데요. 가슴 답답하고 어깨 뭉치고 복부가 단단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 그리고 짜증이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의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이 심담 허겁증은요, 잘 놀라고 불안하고 떨리거나 두근거리는 특징이 있어요. 심장과 담의 기운을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비위허약은 위장 기능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서 검사상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자주 체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고 식욕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신양허증은요, 신장과 부신의 기능 저하로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데, 추위를 잘 타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힘이 없고 빈뇨나 야간뇨, 성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양기를 올려주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임상적으로는요, 이 증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여러 개의 유형이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개인의 체질을 감안해서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또 경락 소통을 위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침치료와 약침치료도 주 2회, 3회 정도 주기적으로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에 좋은 혈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혈은 백회혈인데요. 몸의 모든 양기가 위로 모이는 곳이란 뜻입니다. 귀의 연결선과 얼굴 정중앙이 지나는 선이 만나는 곳, 즉 정수리의 중앙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손을 모여서요, 오므려서 양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빗으로 두드리셔도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여기 피부가 들떠있는 경우가 많고 탈모도 있어요. 이 풍지혈은 뒷머리의 상부 흉모근과 흉쇄 유돌근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풍지혈은 소후두신경과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 교감신경의 일부 가지가 이 주변으로 지나가는데요. 위치는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두꺼운 근육을 따라가다 보면 말랑말랑한 뼈가 나와요.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쏙 파인 곳이에요. 나머지 네 손은 머리를 받치고 엄지손가락으로 반대편 안구 모양으로 꾹 눌러주세요. 지압하시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시원해지고 어깨의 결림도 풀리실 거예요. 한의원 치료 시에는 이곳에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병행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 정중앙에 있는 전중혈이에요. 양 가슴 사이 흉골뼈의 중앙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의 근육결을 따라서 움츠리게 되고요. 이곳이 많이 뭉치고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분이나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있는 분들은 누르면 악소리가 날 만큼 아파요. 엄지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반복하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트림도 꺽하게 나오면서 속도 쑥 내려갑니다. 그럼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냉온수 교대 샤워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이를 따로 컨트라스트 하이드로세라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운 물과 찬물을 피부의 교대로 닿게 하면 말초 혈관과 피부 신경을 자극해 자율신경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온수 자극은 혈관은 확장되고 근육은 이완돼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심미적으로 안정되면서 통증도 완화시킵니다. 여기에 다시 냉수 자극을 하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온수와 냉수 자극을 번갈아가게 하면서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회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2에서 3분 정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두 번째는 30초에서 1분 정도로 찬물로 샤워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 세트로 하셔서 처음 할 때는 한 세트, 횟수를 늘려가며 2세트에서 3세트, 5세트까지 늘려보세요. 중요한 점은 끝낼 때는 꼭 찬물 샤워로 끝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냉온수 샤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번갈아 가면서 자극하기 때문에 고령이시거나 냉증이 심한 분들, 또 심혈관 질환이 원래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목 뒤에 후두하근 마사지예요. 풍지혈에서 조금 밑에 보면요, 상두사근, 하두사근, 소후두직근, 대후두직근으로 이루어진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근육군이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척추동맥과 후두신경,
교감신경 섬유가 지나가는데요. 이 후두하근의 긴장이 풀리게 되면 뇌혈류 순환이 좋아지고 교감신경 과민을 완화해서요. 심박수도 안정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수면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마사지 해주실 분이 있다면 마사지 받는 분은 머리가 반쯤 침대 밖으로 향하게 눕고요. 도와주시는 분은 손을 모아서 이렇게 머리를 받쳐서 눌러보세요. 마사지 받는 분들은 힘을 쭉 빼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후두하근 마사지를 해주면 시원하면서도 한 5분 정도 지나면 코 고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몸이 잘 이완이 되고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맨발 걷기, 영어로는 어싱이라고 합니다. 우리 발은 항상 합성 화학품이 들어간 양말과 신발로 감싸져 있죠. 이 맨발로 대지에 흙이나 풀, 모래 등에 닿으면 체내의 정전기와 산화 스트레스가 줄고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진정시켜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을 회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어싱, 맨발 걷기가 밤 사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서 수면의 질 개선, 통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루 20-30분 정도 맨발로 땅을 걸으시되요. 콘크리트나 보도블럭이 아닌 맨 바닥을 걸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을 드시면 자율신경 실조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전환돼서 기분을 좋게 하고요.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서 숙면에 좋습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 드셔보시고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와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EPA, DHA 형태로 많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안정시켜주고 우울감까지 완화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 마그네슘,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요.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하루에 한 줌 30g 정도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강황인데요. 강황은 주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경염증을 줄여서 뇌세포를 편안하게 하고 BDNF라고 하는 뇌신경 영양인자를 늘려서 뇌세포 영양제의 역할을 합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뿌려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강황밥을 지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정의와 치료 방법, 도움되는 혈자리와 생활수칙, 음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건강해지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